안녕하세요. 켄텍 입학팀장 홍정기입니다. 에너지 AI 트랙 교수 안수명입니다. 이번 2027학년도 6기 학부 신입생을 맞이함과 함께 수시 모집 지원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켄텍 입학기획운영팀에서는 창의성 면접에 대한 안내 영상을 마련해서 지금껏 제공해 드렸습니다. 올해에는 2026학년도 5기에 입학한 학부 1학년 재학생 분들께서 선배의 마음을 담아 2027학년도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창의성 면접 안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면 켄텍의 수시 모집 평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켄텍은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가치, 역량, 지원 적합성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5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학생을 면접평가 대상자로 선발하게 됩니다. 1단계 서류평가 50%와 2단계 면접평가 5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일반 전형과 보른기회 전형은 모두 평가 요소는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켄텍의 창의성 면접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켄텍의 면접 평가는 창의성 면접이고요. 켄텍의 인재상에 따른 발산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인문적 통찰 역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켄텍에서 수업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심과 탐구형, 융합형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유사하게 30분간의 준비 시간과 15분간의 면접 시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창의성 면접은 정해진 답이 있거나 모범 답안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안내 영상을 살펴보심으로써 선배님들의 면접 응답 모습이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창의성 면접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을 직접 만나볼까요? 네,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가지의 후보 기술들을 살펴봤을 텐데 네, 네 가지 후보 기술을 평가표로 좀 작성해 봤나요? 네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께서 네 가지 후보 기술 중에 최우수 혁신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던 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를 한번 편하게 얘기해 줘 볼까요? 우선 제가 선정한 최우수 혁신 기술은 브레인부스트 듀오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브레인부스트 듀오는 큰 결함이 없었고 드림밴드는 안정성, 사회윤리 면에서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마음렌즈 또한 안정성과 사회윤리, 올버린 켄텍카솔 또한 안정성과 사회윤리 면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없고 기능 효과 면에서도 뛰어난 브레인부스트 듀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능과 효과 면에서 비교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공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기술의 기능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간략하게는 기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홍보 자료라고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브레인부스트 듀오는 첫 문단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견고한 캡슐을 함께 사용하여 정밀하게 조절한다고 하였고 다음 문단에서 브레인 튜너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임을 밝히고 그리고 싱크업 캡슐이 에너지 캡슐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전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드림밴드는 거의 기전에 대한 설명이 전무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내부의 꿈 생성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는 아주 짧은 문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전에 대한 설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마음렌즈와 같은 경우에는 AI 엔진을 활용하고 렌즈에는 어떤 센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라도 알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버린 켄텍카솔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재생 효소를 이용해 세포 분열을 가속하여
환부를 치료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능과 효과 면에서는 다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AI 마음 렌즈가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AI 마음 렌즈의 예측 정확도를 보시겠습니까? 4시간이라는 것은 사용한 지 초반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정확도가 90% 정도입니다. 다른 기술의 경우에는 90% 정도면 좋은 효과를 보인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데 AI 마음 렌즈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데이터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주 작은 오차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4시간 초반인 경우에도 90%의 정확도를 보이고 8시간 이후부터는 지수함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어떤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기능과 효과가 부족하다는 말이 됩니다. 안정성 면에서 살펴보자면 브레인부스트 듀오 또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 전 확인하세요라는 빨간색 박스에 있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기적 인지 능력 보조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의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거치지 않고 이거에 대한 의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1회 최대 4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는 8시간 분량을 충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스톱워치 같은 것을 측정해 놓지 않은 이상은 4시간 이상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안정성 점수에서 2점을 감점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밴드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완화 휴식감 파트를 봐주시면 다른 4가지 항목과 다르게 미비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4가지 항목이 높으면 당연히 스트레스 완화와 휴식감에도 큰 효과를 보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실제로 피로감은 감소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렘 수면 단계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면의 단계는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렘 수면은 가장 얕은 수면의 단계입니다. 이는 인체가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다는 뜻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 회복이 똑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휴식감과 스트레스 완화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로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의문이 들어 안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제3자 타인이 접속하여 사용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낮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AI 마음 렌즈는 아까 기능과 효과 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시간이 지난 이후 12시간이 되면은 거의 20%라는 예측 정확도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예측을 하는 것보다도 더 낮은 예측 정확도를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낮은 점수를 주었고 자료에 비약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지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자료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약이 존재하여 사람들에게 신뢰성 면에서 안 좋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 깜빡임으로 미세 충전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렌즈가 센서를 활용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화면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파나 사용감 면에서 사람들에게 불편한 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정성 면에서 켄테카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테카솔의 그래프를 보면은 기존 연고는 100%까지 재생률이 가지만 켄테카솔은 120%까지 재생률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켄테카솔은 내장기관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장기관에 사용했을 경우 내장기관이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인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크기와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내장기관이 비대해지면 다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체가 균형 잡힌 작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인체에 무조건 부하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정성 면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사회윤리 면에서 브레인부스트 듀오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을
전부 낮은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드림밴드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을 데이터한다는 면에서 인권과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리뷰를 보시면 그 안에서 친구들과 만나거나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주 52시간을 우리나라는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인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드림밴드에서 꿈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큰 피로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AI 맘 렌즈를 보시면 당연히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AI로 예측한다는 점에서 인권 관련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여기 첫 페이지의 3번 옵션을 보시면 고급 옵션으로 사용자의 신경에 직접 연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렌즈는 어떤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즈를 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판단되고 있다, 예측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여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윤리적 면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울버린 켄테카솔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상처가 전부 사라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폭력에 대한 증거 인멸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상해 진단서와 사진 증거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멸할 수 있게 된다면 법 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억제력이 약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상처가 낫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빠르게 치료가 된다면 폭행의 심리적 문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폭력의 어떤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면에서는 전부 일단 1점 정도씩은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기자재로 이루어져 있는 기술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친환경 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 1점을 모두 감점하였고, 조금 더 높게 점수를 준 것은 AI 마음 렌즈였습니다. AI 마음 렌즈는 눈의 깜빡임으로 미세 충전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높은 점수를 주었고, 브레인부스트 듀오도 보시면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사이의 평균 전력 소모를 보입니다. 이는 매우 적은 전력 소모를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림밴드는 다회용 제품이 아닌 일회용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점수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부여해야 되었습니다. 학생께서는 4개의 그 후보 기술을 5가지의 평가 요소로 네. 넓게 다 고려를 잘 한 것 같아요. 만약에 5가지의 요소를 좀 제외하고 네. 조금 더 브레인부스트 듀오에서 이 기능만의 좀 개선점을 가지고 다음 버전을 좀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조금 더 좋은 기능의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혹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분석한 브레인부스트 듀오의 최대 단점은 4시간 이상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장기 사용 시에 의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자가 브레인부스트 듀오의 장치를 작동하였을 때 그 시간을 자동적으로 측정하도록 하여 4시간 이상이 되면은 몇 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가지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사용 시 의존성은 며칠마다 한 번씩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집중력 정도를 측정하는 장치 또한 만들어서 집중력이 평소보다 저하됐을 경우에만 브레인부스트 듀오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 상으로 억제를 해놓으면 조금 더 나은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평가한 그 점수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은 안정성이랑 사회 윤리가 평균적으로 좀 낮은 점수가 부여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는 혁신 기술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혁신성만 따졌을 때는 그래도 브레인 부스트 듀오를 선택하실 것 같나요? 올버린 켄테카솔이 가장 혁신성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단순 수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변화 정도 폭이 올버린 켄테카솔이 가장 큽니다.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효소를 이용해 세포 분열을 가속하여 내장 기관까지 치료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참신성 면에서 가장 큰 점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올버린 켄테카솔이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개의 평가 지표가 있는데 5개 이외에 추가로 평가해봤으면 하는 지표랑 그 지표에 대한 점수를 지금 매겨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능과 효과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전에 대해서 사용자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밝힐 필요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해서 항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투명성에 대해서 이 4개 중에 가장 고득점을 매길 거랑 가장 낮은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은 기술은 뭔가요? 가장 높은 것은 브레인 부스트 듀오이고 가장 낮은 것은 드림밴드입니다. AI 마음렌즈와 올버린 켄테카솔 또한 투명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림밴드와 같은 경우에는 그저 알고리즘이 작동했다라는 한 문장으로 기전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 면에서는 1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받게 될 것 같습니다. 창의성 면접 임해보니까 어때요? 연구라던가 또는 앞으로 좀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에 관련되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마지막으로 창의성 면접 이후에 예비 후배들에게 어떻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팁이라던가 또는 바람 같은 게 있으면 편하게 한번 얘기해봐 줄래요? 일단 창의성 면접을 보면서 느낀 게 켄텍의 창의성 면접은 정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답이 없다는 말이 단순히 결과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학생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고 짜임새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할 관점에서 기술들을, 어떤 과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절한 답을 찾아야겠다라는 강박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켄텍 창의성 면접, 모의 면접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4가지의 후보 기술들을 잘 살펴봤을 텐데 그 4가지 기술별로 5가지의 팩터로 한번 평가표를 좀 작성해 봤어요. 네,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최우수 혁신 기술을 선정해 봤을 텐데 우선 어떤 기술을 최우수 혁신 기술로 선정했어요? 저는 울버린 켄테카솔이라는 걸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선정한 이유하고 네. 또 내용들을 한번 먼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제공된 4가지의 후보 기술을 평가를 할 때 제가 이제 평가위원으로서 혁신 기술 하나 추천을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제출한 홍보 자료라고 하길래 그 특성상 아무래도 최대한 긍정적인 쪽으로 다들 서술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일단 전제로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제시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되 만약에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 정보나 이런 건 좀 기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누락된 경우에는 좀 정보 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관점하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4가지 기술들을 평가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울버린 켄테카솔을 최종 최우수 혁신 기술로 선정을 했습니다. 켄테카솔은 피부 및 내장기관 세포 분열을 가속해서 치료 기간을 기존에 수일이 걸리던 것들을 단 이틀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아주 압도적이고 훌륭한 기능 및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또 의료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최고점을 주었습니다. 이제 물론 환경 및 에너지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제조가 되는 건지, 어떤 제조 과정이나 아니면 또 폐기물 배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정보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 감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및 윤리 측면에서 이 기술이 상처를 치유하고 또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이러한 기술 본연의 목적에 가장 충실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생각을 해서 역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여러 번 고민을 하면서 킨텍카솔을 최종 최우수 기술로 선정하기 전에 정말 사회적 무리가 없을까 여러 번 고민을 해보았는데 당장 생각이 드는 것은 효과가 너무 좋은 나머지 좀 사람들이 치료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너무 이거에만 의존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상처에 좀 둔감해지고 이것만 바르면 금방 낫는데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서 빨리 치료받아야 될 거를 간과하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하는 어떤 안전 불감증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킨텍카솔이라고 하는 재생연고의 기술 자체에 주목을 했을 때 결국 기술의 본분은, 이 재생연고라는 기술의 본분은 상처를 더욱 빨리 치료하고 사용자가 겪는 고통을 줄여주는 게 목표이니까 기술 자체는 본분에 충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은 사용자들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제조사 측에서 또 명확하게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광고에서도 대대적으로 알리는 등 보안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가 타인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당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다른 세 가지 기술 대비해서 가장 안전하고 사회 이론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생께서 최우수 그 기술로 정하셨던 이유나 또는 내용도 어찌 보면 세포를 재생하거나 또는 다른 사회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도 낮은 그런 효과에 대해서, 낮은 영향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 지금 평가표 상으로 울버린 킨텍카솔을 제외한 다른 세 개의 기술은 다 최종 점수는 합계가 또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이거는 그러면 혹시 울버린 킨텍카솔과 비슷하게 두 번째로 또 혁신 기술로 여겼으면 하는 그런 좀 기술도 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림밴드를 만약에 두 번째로 꼽는다면 두 번째로 꼽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혁신 기술을 평가할 때 어쩌다 보니까 나머지 세 항목은 점수가 같아졌고 우리 울버린 킨텍카솔만 최종 점수가 제일 높아서 평가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평가 점수가 제일 높은 거를 선정하다 보니까 킨텍카솔이 되었는데, 혁신 기술을 추천한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기술력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혁신적인 무언가가 보이는 거는 드림밴드라고 생각을 해서 드림밴드를 두 번째로 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림밴드라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꿈을 어쨌든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인데, 현재 상태에서 뇌과학 분야에서 저희가 fMRI나 뇌파 탐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람이 지금 어떤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면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관측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변화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기술은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상당한 오버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혁신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두 번째로 드림밴드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성 측면에서 다른 기술들 대비 울버린 킨텍카솔에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고, 아니면 다른 그 평가 지표들보다도 안전성이 좀 높은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전성에 보면은 부작용이라는 부분도 평가가 돼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킨텍카솔을 사용했을 때는 기존 연고 대비 재생률이 100%를 넘어서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처음 이 재생률이 나타나 있는 그래프를 보았을 때 기존 연고가 나와 있고 킨텍카솔과 기존 연고들의 성능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적혀 있는 그래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시간에 따라서 재생률이라는 수치가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재생률이라는 거는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는 정도, 그래서 상처가 얼마나 아물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처음 났을 때는 재생률이 0%였다가 다 회복됐으면 이제 다 아문 거니까 100% 이런 의미에서 재생률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연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100%로 수렴을 하니까 타당한 것 같은데, 켄테카솔이 기존 연고 대비 훨씬 빠른 속도로 재생률 100%를 달성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를 넘어서 120%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은 마치 켈로이드 흉터처럼 세포가 과다 증식을 해서 좀 과도하게 상처가 과도하게 재생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밖에 저도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허나 저는 이 자료가 홍보 자료인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고, 사실 제조사 측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 있는 제품을 상용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렇게 섣불리 은폐해서 상용화를 했더라도 그것을 홍보 자료의 전면에 이렇게 내세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서 기존 연고가 보여주는 효과의 한계치를 100%로 잡았을 때 켄테카솔이 이제 기존 제품들의 한계에 더 빨리 도달할 뿐만이 아니라 20% 이상 뛰어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즉 기존 재생 연고들의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의미에서 그래프를 제시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가진 그냥 표면적인 의미에 주목을 해서 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지었으나, 이제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평가위원으로서 안정성 검증을 먼저 선행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울버린 켄테카솔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방금 말한 대로 100%를 넘어서는 거는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들을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하에서 좀 다음의 연구 방향들을 결정해 본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냥 표면적인 마케팅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게 했는데, 정말로 이 120%가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켈로이드 흉터처럼 과도하게 재생이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우선 상용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용화를 하기 전에 먼저 연구를 한다면은 당연히 120%까지 가지 않고 100%에 빨리 도달하고 100%에서 멈춰야 하기 때문에 작용 기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친구들이 수용체에 어떻게 작용을 한 다음에 수용체가 다 완전히 안 보고 나면은 다른 수용체에 가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수용체들만 확실하게 작용 기전을 보이고 그것들이 완전히 다 작용했다, 그러니까 다 상처가 아물었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활성화되지는 않도록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그 폐기물 등등으로 인해서 좀 전체 점수 지표들 중에 울버린 켄테카솔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뭐 마운 렌즈나 아니면은 브레인 부스트 듀오도 이제 높은 점수를 주셨지만 거기도 폐기물에 관련된 이슈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켄테카솔만 점수가 좀 낮아졌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선은 켄테카솔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기준을 세울 때 좀 홍보자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되 필요하다 싶은 정보가 없으면 그것은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감점을 하는 방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폐기 과정, 폐기 배출물, 어떻게 배출이 되는가, 이 과정, 제조 과정은 친환경적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켄테카솔은 그런 점에서 일단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 부스트 듀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꽤나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료를 보시면은 우선 에너지 사용량을 보았을 때 사실 스마트폰보다도 훨씬적으로 평균 전력 소모가 적고, 이 브레인 부스트 듀오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매일같이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실제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과 거의 비슷한 수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에너지 사용량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과도한 전력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전자기기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한 번 구매하면 그래도 망가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반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 높은 점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마음 렌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렌즈지만 결국에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그것이 눈앞에 화면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웨어러블 전자기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렌즈만 사용한다면 버려질 테지만 여기 이제 전용 렌즈통을 산다면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눈 깜빡임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앞전소자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 하베스팅에 좀 충실하게 잘 적용이 된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점수를 높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더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평가표에 있는 그 5가지의 평가 기준 외에 한 가지의 평가 항목을 좀 더 넣고 싶다면 어떤 항목이 있으면 좋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평가위원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경제성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이라면은 경제성과 기술은 뗄 수 없는 관계고 어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막대한 너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서 사실 일반적인 사용자들한테는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라거나 당장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제품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아직 프로토타입이나 어떤 연구가 가능한 아이디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기술이 완전한 혁신 기술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제성까지도 충족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추가 지표로 넣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당장 경제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그런 것과 추측을 할 만큼 데이터가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추측을 하기 어려울 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지금 제가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를 추가만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제성을 추가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4개의 기술 중에 당장 우리 인류에게 급히 또는 신속하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좀 기술이 혹시 있을까요? 다 너무 좋은 기술들이고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아무래도 제가 제일 처음 혁신적인 기술로 꼽았던 만큼 개인적으로 킨텍카솔이 지금 당장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인 부스트 듀오라든지 드림밴드 아니면 AI 마음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활과 1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스마트폰 이런 것처럼 사치품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군가한테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개인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런 것보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에게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나 효과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효과가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켄테카솔이 지금 당장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만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4개의 기술의 그 개발을 하는 만약에 개발진이 될 수 있다면 4개의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을 개발해 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금 더 개선해 보고 싶은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켄텍카솔을 가장 최우수 혁신 기술로 꼽고 두 번째로는 이제 드림밴드를 꼽기는 했지만 만약에 제가 진짜 개발원이 된다면 저는 그것들과 다르게 AI 마음 렌즈를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AI에 관심이 좀 많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AI 마음 렌즈라는 이 자료를 보았을 때 미세 깜빡이, 눈 깜빡이 같은 그런 미세 움직임만으로 하루에 16시간씩 최대 30일 사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도대체 얼마나 혁신적인 일을 이뤄낸 건지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은 깜빡임만으로 전류를 생산한다는 것만은 봐서 앞전소자 기술을 사용하기는 한데 사실 앞전소자는 굉장히 미량의 전류만 생산할 수가 있어서 그곳으로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서 실제로 개발안이 되어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우선은 1차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보완해 본다면은 지금 AI 마음 렌즈는 이제 사람 간의 대면 관계에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걸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사람과 사람 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 혼자서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AI를 씹는 건 똑같되 렌즈로 이제 보았을 때 좀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지도 같은 거를 바로 눈앞에 좀 사물과 이렇게 AR 증강현실처럼 띄워져서 처음 보는 길이지만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고 아니면 여행지나 관광 명소에 갔을 때 그런 곳들에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어 있으니까 이쪽 근방에는 이러한 쪽으로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 근방의 맛집은 이런 데가 있고 아니면 이런 건축물이나 좀 의미가 있는 구조물을 보았을 때 AI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언제 설립되었는지 이런 정보들도 동시에 띄워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창의성 면접 안내 영상을 또 마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점에서 혹시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거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걱정하고 있는 예비 후배들을 위해서 팁이라던가 또는 편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수험생이었고 실제로 이걸 준비할 당시 굉장히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귀가 빨개지고 아주 긴장이 되는데 한번 쳐봤던 거지만, 왜냐하면 사실 다른 학교에서는 보지 않는 식의 좀 특이한 방식의 면접이기도 하고, 어떻게 좀 생기부 면접처럼 그냥 단순히 외운다고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기도 어려운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쳐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고 떨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후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또 면접관 분들께서 되게 편안하게 분위기도 잘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조금 우물쭈물 거린다고 당장 면접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면접관 분들께서도 최대한 이해하시고 또 잠재력을 이끌어주려는 방향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계속 질문을 해주시는 거에 그냥 따라서 답변을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면접이 끝나 있고 또 굉장히 잘한 것 같은 느낌도 받아서 너무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이 그냥 선행학습 역량평가 켄텍 홈페이지 나와 있는 거 하나씩 보면서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켄텍의 창의성 면접이 막연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6학년도를 비롯한 창의성 면접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공학자 혹은 연구자로서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본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논리적인 아이디어를 펼치고 합리적인 대안과 정합성을 제시함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공학적으로, 감각적으로 세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창의성 면접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미래 에너지 유니버스를 함께 세워나갈 예비 캔들께서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 지원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켄텍 창의성 면접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